숙녀들의 고귀한 수다. Unsere Liebe war schön, so schön. Merci, Chérie. Sei nicht traurig, muss ich auch von dir gehen. 네, 김수영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두근두근. 여기 청취자분들이 새우깡 빨리 내려오라고 하시라고. 정말요? 제가 이번에, 저 원래 이 새우깡이라는 거를, 네. 제가 쓰기 시작한 지는 좀 별로 안 됐지만, 네, 그래도, 청취자 여러분들이 반갑게 새우깡이라는 이 닉네임을 반갑게 맞이해 주시니까 저도 네. 기분이 되게 좋네요. 네, 김수영 기자 지난주 네. 저희 함께 못했죠. 네. 그리고 2주 만에 청취자분들을 뵙는 건데요. 네, 청취자분들이 얼마나 오매불망 김수영 기자를 보고 싶었는지 정말이에요. 오매불만. 티났나? 네. 네, 오늘 김수영 기자와 그러면 더 함께하는 시간이 뜻깊을 것 같은데 네. 오늘 핫뜨거 준비하셨나요? 네. 네, 핫뜨거. 네, 두근두근. 2주 만에 하려니까. 네. 핫, 뜨거, 뜨거, 핫, 뜨거, 뜨거, 핫. 네, 오늘의 핫뜨거 소식 전해주세요. 네. 정말 요번에 문학의 소식이 정말 많았는데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네. 김진명 작가의 고구려를 출판하는 세움 출판사가 인터넷 서점인 예스24와 알라딘의 책 공급을 네.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스24와 알라딘에서는 고구려를 이제 사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세움 출판사가 이제 말하기를 예스24와 알라딘이 이제 고구려를 협의 없이 100% 정가에 팔았다고 네. 주장을 했습니다. 사건의 발달은요, 세움출판사가 전자책 업체인 리디북스와 김진명 고구려 세트를 50%에 할인 판매한 게 시작이었는데요. 그러자 예스24와 알라딘도 전자책 50%에 판매를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세움출판사는 왜 50%에 판매하냐라고 문제를 제기했고, 이제 정가 판매로 네. 이제 이 인터넷 서점들이 보복을 했다라고 말을 했죠. 네. 그러니까 고구려를 원래 인터넷 판매는 좀 싸게 하잖아요. 네. 근데 인터넷 서점에서 고구려를 정가로 판매함으로써 사실상 판매를 하지 않는 갑의 횡포라는 게 이제 세움 출판사의 주장인 거죠. 아, 네, 그래서 그렇군요. 공급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좀 이런 네. 문제가 출판업계에서도 일어나고 있는지는 처음 알았네요. 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두 번째 소식은 노벨 문학상인데요. 네. 항상 매년 이렇게 관심이 많은 이제 상 부문이 노벨 상 중에서도 문학상입니다. 네. 이번에는 캐나다 여성 소설가 앨리스 먼로가 받았습니다. 네. 11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노벨 문학 작가 중에서 네. 이제 여성 작가로는 먼로를 포함해서 총 13명이 된 거고요. 네. 노벨 문학상 발표에 이어서 이제 덩달아 화제가 되는 인물이 있죠. 한국에는 고은 작가님하고 네. 일본의 무라카미 하루키인데요. 네. 고은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늘 노벨 문학상의 이제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모았던 인물인 만큼 아쉬움이 컸고요. 네. 특히 이번에는 무라카미 하루키도 주인공으로 거론이 됐었어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일본에서는 실제로 네. 노벨 문학상 발표 전날에 무라카미 하루키가 수상자가 됐다는 오보까지 나서 네. 한바탕 소동이 일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 네. 이미 자기네가 받을 줄 네. 알았는데, 네. 네, 뒤통수를 맞은 거죠. 팬들의 아쉬움이 굉장히 컸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우리 한국 고은 선생님도 네. 좀 계속 후보에만 오르고 있는데 어느 날은 꼭 받았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을 해보네요. 다음 소식은요? 네. 네, 저 어제 방송을 들으면서 네. 청취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디 놀러 가고 싶어 하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어제 독서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월간 마운틴에서 사진팀장을 맡고 계신 네. 양계탁 사진팀장 기자님에게 네. 요번에 가을산을 좀 추천해 달라고 여쭤봤어요. 그래서 마지막 핫토픽은, 추천 가을산인데요. 네. 첫 번째로는 경주 남산입니다. 네. 10월 중순이 지나면 단풍이 절정에
이르러서 네. 가을 산행과 그리고 역사 유적지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산이라서 굉장히 좋다고 하고요. 네. 충남 보령 오서산. 풍경은 그렇게 빼어난 산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790m 정상에 올라가면 능선 전체를 이제 억새꽃이 술을 놔서 네. 정말 장관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충북 단양의 도락산, 올망졸망 능선 타는 재미가 있는 산이고요. 네. 그리고 단풍으로 유명한 산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에는 네. 내장산, 설악산, 치악산, 오대산 등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네. 가을을 맞이하셔서 단풍 구경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김소영 기자도 산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근데 산을 추천해주고 있어. 정말, 근데, 가을산, 그러니까 단풍이 있는 네. 산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눈 내린 산이랑 단풍이 물든 산은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리고 그냥 1년에 한 번 가는 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저희 민중의 소리 식구분들은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등산 가기 절대 싫다고 반대했던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정말 김소영 기자가 한번 산에서 이런 인증샷을 찍는 것을 보고 싶네요. 그죠, 여러분? 너무 싫어요. 네, 그러면 우리 네. 노래 하나 더 듣고요. 우리 네. 본격적인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들을 곡은요. 네. 일기예보의 좋아 좋아 듣고 올게요. 네, 일기예보의 좋아 좋아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종교와 패션에 대한 이야기 우리 계속 이어갈 텐데 김소영 기자 종교와 패션 연관이 있을까요? 저도 이제 종교와 패션 하면 네. 되게 동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제 통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종교는 약간 좀 무겁고 성스럽고 막 그런 거란 이미지가 있지만 패션 같은 경우는 약간 소모적이고 네. 소비적이고 가볍고 좀 그죠. 어떻게 보면은 패션 유행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 빨리빨리 이례적이고 가고, 그죠. 네, 그런 게 있어서 상반되는 게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또 생각을 해보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요즘에는 패션 아이템 중에 하나로 묵주 같은 거 하기도 하고 그죠. 정말 그 가톨릭에서 끼는 반지 같은 네. 모양을 닮은 반지를 끼고 다니는 네. 사람도 있고 귀걸이 이준기 씨가 한때 십자가 목걸이를 해서 한때 좀 유행을 하기도 네. 했었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정말 별 떨어져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네. 드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오늘 김세훈 기자와 함께 이야기할 부분도 네. 이와 관련된 이야기라고 들었는데요. 네. 우선 종교적인 이야기부터 할까요? 네. 네. 연상호 감독 네. 영화 사이비. 네. 사이비 뭔가 사이비 종교를 얘기하는 건가요? 일단은 영화 제목 자체로는 강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것도 맞고요. 네. 이게 사이비가 이게 진짜이지만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영화 자체를 보면은 그 교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이비 교회도 나오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버지 한국 사회의 네. 아버지 진짜 우리가 아버지라고 믿어왔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닌 네. 그 두 아버지들 간의 대결과 갈등 구조를 그리고 있어요. 아. 그게 바로 이제 연상호 감독의 애니메이션이죠. 네. 그 애니메이션 사이비의 내용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다. 네. 어떤 이야기인가요? 줄거리 좀 얘기해 주세요. 앞에 방금 말씀드린 거랑 어떻게 보면 좀 이어지는 얘기인데요. 네. 아버지 칠성은 이제 사랑하는 딸의 이제 이제 대학교 등록금을 이제 몰래 훔쳐서 네. 이제 노름질을 하고 엄마를 때리고 술 먹고 친아버지가. 가정을 내팽겨치는 그런 악당 아버지고요. 네. 그런데 이제 딸과 아내가 교회에 빠집니다. 네. 그래서 이 악당 아버지가 교회와 맞서 싸우게 되는데요. 싸우는 이유는 이 교회가 이제 불쌍한 어려움에 처한 주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재밌는 거는 교회도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비로운 행사를 하지만 네. 이제 동네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니까 네. 나쁜 아버지인 셈인 거죠. 네. 그래서 정말
악당 아버지와 교회에 사기치는 아버지가 계속 갈등 구조를 이루면서 애니메이션은 갈등으로 치닫습니다. 아, 그렇군요. 애니메이션 그 줄거리를 듣다 보니까 정말 네. 재밌을 것 같은데, 네. 폭군인 친아버지, 그리고 거짓말이지만 따뜻한 말과 위로를 네. 해주는 사이비 아버지. 네. 김세용 기자라면 어떤 아버지를 택할 것 같아요? 저도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나라면은 어떤 아빠를 택할까? 폭군 아빠를 진짜 내 친아빠 교회를 믿지 말라고 하는 폭군 아버지를 믿을까? 네. 아니면 사기를 치지만 위로를 해주는 교회를 믿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네. 아마 관객들도 두 아버지를 바라보는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관객들도 바라보기 때문에 네. 이런 고민을 아마 하실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영화 말미에 가면서 그런 선택이 되게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폭군 아버지도 어쩔 수 없는 우리 한국 사회의 남성 네. 우월주의를 대표하는 네. 그런 아버지상이고, 네. 그리고 이제 그 교회, 그 사이비 교회도 이제 종교적으로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네. 그런 교회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네. 우리 한국 사회에 그런 아버지가 얼마나 많이 뿌리가 썩어 있나 그죠. 그런 걸 깨닫게 됐기 때문에 네. 결론적으로는 누구 아버지가 낫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50보 100보 둘 다 50보, 100보. 똑같다. 그래서 네. 결말이 좀 굉장히 씁쓸했죠. 아, 정말 씁쓸하네요. 네. 어디도 선택할 수 없는 그 애매한 네. 위치에 있다는 게 굉장히 외롭고 쓸쓸할 것 같은데, 네. 김수영 기자는 그러면 이 영화에서도 그 교회를 믿고 네. 하지만 배신을 당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저는 약간 그런 신조인데, 믿음은 정말 누구한테는 전달이 될 거다. 나의 진심은. 배반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었지만 현실은 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네. 네. 김세용 기자 또 믿음이 지나쳐서 나쁜 결말 같은 거를 맞이했던 그런 경우가 있으신가요? 저는 네. 좀 놀란 게요. 네. 그러니까 이 애니메이션 자체가 네. 뒤틀린 잘못된 자기만 믿고 싶어하는 믿음 때문에 네. 이제 상황이 정말 악조건으로 나쁜 상황으로 네. 흐르게 되는 그런 결말을 보여주는데요. 네.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네. 뭔가를 막 믿고 신념하고 그랬던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저는 자기 방어가 강한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누군가를 좀 많이 믿는 걸 어려워해요. 그래서 네. 믿으면 정말 믿는데 처음부터 믿기는 좀 믿기 어려워하는 성격? 마음의 문을 처음부터 막 이렇게 오픈 마인드 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네. 그렇게 막 믿음 때문에 막 잘못된 믿음으로 치닫고 막 그것 때문에 정말 악의 수렁통에 빠지고 딱히 그랬던 기억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보통 보면은 정말 그렇게 당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네. 들면서 그렇게 한번 당하면 진짜 누구도 못 믿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연상호 감독이 예전에는 돼지의 왕이라는 작품도 만든 감독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이번 영화 사이비를 통해서 이 돼지의 왕도 그때 한 시사적인 메시지를 네. 줬었죠. 이 두 영화를 통해, 애니메이션 영화를 통해 본 우리의 사회 모습은 어떤 걸까요? 네, 저는 연상호 감독의 특징이 그거인 것 같아요. 네. 우리는 늘 사회 안에서 이제 강자와 약자를 딱 구별해 놓잖아요. 근데 연상호 감독의 작품을 보면 약자가 다시 네. 가해자가 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네. 솔직히 그 돼지의 왕에서도 네. 이제 왕따를 당하고 맨날 뭐 빵 셔틀 하던 그런 친구들이 네. 다시 가해자가 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어. 그리고 사이비에서도 이제 어려움에 처한 그 사이비 종교를 믿은 네. 그런 맨 처음엔 피해자였던 주민들이 네. 마지막 결말에 가서는 다시 가해자가 되는 그런 악순환 구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네. 연상호 감독의 작품을 보면 그런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그러면 우리 패션 이야기도 한번 짧게 이야기를 네. 나눠볼까 하는데, 네. 김성희 감독의 다큐멘터리 노라노라는 네. 다큐멘터리 영화라고요. 네. 노라노는 이름이 진짜 노라노인가요? 아니면 누군가요? 아, 네, 그 노라노 선생님은요, 이제 본명이 노명자 선생님이시고요. 지금
85세, 만 85세 나이에도 지금 계속 디자이너 활동을 하고 있으십니다. 네. 이분이 1956년도에 아실지 모르겠는데 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패션쇼를 했던 분이시기도 하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윤복희 씨의 미니스커트와 네. 그리고 펄 시스터즈의 판타롱을 스타일링한 장본인이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유명해지신 분이고요. 지금도 네. 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름이 왜 하필 노란올까요? 이분이 노씨, 그러니까 노의 노는 이제 성의 노고요. 앞에 노라는 그 입센의 인형의 집이라는 작품을 아실지 네. 모르겠어요. 네. 그 작품에서 노라라는 이제 여성이 나오는데요. 이제 인형의 집에서 뭐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던 노라가 자신의 정체성, 네. 자신의 진짜 모습을 찾기 위해서 그 가정을 벗어난다는 네. 그 의미를 담은 작품이 있는데요. 네. 이제 노라노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그 작품에서 자신의 노라라는 이름을 따왔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 네. 재밌군요. 네. 근데 이 김성희 감독은 제가 깜짝 놀란 게 네. 그 영화 두 개의 문을 네. 하신 감독이시기도 한데 약간 네. 패션 다큐는 좀 의외라는 느낌이 들어요. 김성희 감독님도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데요. 전 작품이 이제 두 개의 문이라는 약간 사회적인 이슈를 던지는 약간 무거운 작품이었는데 네. 이번에는 패션, 약간 좀 소모적이고 소비적인 그런 작품이 아니냐, 네. 좀 전혀 관련이 없지 않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셨대요. 네. 하지만 이제 김성희 감독 말씀에 따르면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이분이 속한 연분홍치마라는 단체는 네. 이제 여성주의 문화 활동을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여성 발굴 역사 쓰기 테마를 계속 고민해 오고 있던 와중에 그런 맥락에서 이제 여성의 문화, 여성의 시대를 담아낼 수 있는 이제 노라노 선생님의 이야기야말로 이제 이거와 가장 관련이 있다. 네. 큰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네. 뭐 그런 취지의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네. 오늘 김수영 기자와 종교의 패션에 대한 이야기 네. 나눠보도록 했는데요. 김수영 기자 오늘 시간이 좀 빠듯한 관계로 네. 우리 좀 많은 이야기를 못 나눴어요. 네. 네. 김수영 기자 다음에 우리 또 더 풍성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김수영 기자 보내드리면서 우리는 브로콜리 너마저 유자차 띄워드릴게요. 바닥에 남은 차가운 껍질에 뜨거운 눈물을 부어 그만큼 달콤하지는 않지만 울지 않을 수 있어 온기가 필요했잖아 이제는 지친 마음을 쉬어 이 차를 다 마시고 봄날으로 가자 네, 우리 인생에 참 많이 관련되어 있는 종교와 패션에 대한 이야기 오늘 나눠봤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연관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연관되어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것들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